강제집행을 하게 됐는데 네. 강제집행 비용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평수 같은 경우는 12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이제 5월 18일 날 채무자가 이사를 나갔을 때 네네. 짐이 어지간한 건 다 나간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남은 짐이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이제 집행관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 나간 걸 봤으니 짐이 없다. 그러니까 노후비 산정할 때 부탁을 드린다. 경매계에 전화를 해서 그 노후비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타일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깨진 거는 없잖아요. 네. 그냥 써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데도 금강거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둬도 될 것 같거든요. 저 환풍기만 사장님한테 바꿔달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변기랑 세면대만 철거하고 새 걸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장을 수납장. 거울장 있잖아요. 예. 긴 걸로 들어가는 슬라이드. 거. 장하고 거울까지 같이 있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막 한 10만 원 초반대로 아마 교체해 주실 거고 예. 좀 저렴하게 하려면 그냥 인터넷에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럼 시공비까지 해서 네. 해주거든요. 와서 해주세요? 저 세트가 있어요. 변기랑 세면대랑 장이랑 설치비까지 해서 한 50만 원 돈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예. 업체를 어떻게 쓸지는 저랑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도배가 그렇게 싸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좀 해보니까 뻔뻔히 알아보는 게 사실 제일 저렴하긴 하죠. 그러면 집은 한 이 정도만 보고 선생님 낙찰 과정하고 또 이 명도 사연, 한이 많이 쌓이신 얼굴이 그 사연 한번 이어서 네. 듣는 걸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서 하는 걸로 할까요? 15분. 선생님 최근에 네. 유튜브에 네. 그거 나와서 임대사업자 페이지 여쭤보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 그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받는 거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게 있냐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에 대해서는 만약에 없어진다 하면 불편한 게 생길 수는 있죠. 특히 종부세에서는 네.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 외의 거는 그렇게 달라지는 게 원래 세제 혜택이 사실 없어요. 없잖아. 취득세 아니면은- 감면도 없어요. 우리는 뭐 재산세 혜택 감면도 해주는 원래 거? 올해까지 끝이어서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그리고 혜택 감면이 소득세 없잖아요. 감면이 종부세만. 있는데 소득세 감면도 올해부터 줄었어요. 50%로. 근데 뭐 그것도 뭐 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종부세거든요. 그래서 그 종부세 과세 기준도 다시 정할 거고. 근데 종부세도 12억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 12억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랑은 또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될지 주택. 모르죠 뭐. 저는 항상 시장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하는 사람은 저는 좀 아니어서.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쓰더라고요. 네. 근데 난 거기에 시간을 쏟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집 잘 보셨죠? 선생님 그 수리비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좀 논의 나눈 거에서는 최대한 네.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좀 부탁하는 방향으로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도배장판이 단열 도배지가 제 생각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벽이 막 누래진 것 뿐인 거지 누수가 되고 곰팡이였을 곰팡이 벽이 벽이 없었어요. 그거를 봤을 때 그 집은 관리를 못 하신 분이었는데도 그 정도 상태면 훌륭한 네. 건물이라고 난 생각이 좀 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기본 도배만 하면 넉넉히 150 잡죠. 문지방 제거까지 다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싱크대는 150 잡아요. 화장실에서 들어갈 게 한 50만 원 더. 아까 변기랑 세면대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거였으니까. 네. 그걸 장까지 많이 해두면 한 50만 원, 아마 조금 넘을 것 같긴 한데 5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문 따고 비디오폰까지 비디오폰. 우리 하면 30 잡고 문짝개는 넉넉히 20 잡으면 50 얘도 되겠다. 그쵸? 문 하는데 그쵸? 부대 비용까지 해서 500 잡시면 이 안에서는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강제집행을 하게 됐는데 네. 강제집행 비용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평소에 따른 그 인부 노무비가 있는데 이제 1인당 12만 원이라고 이제 집행관한테 들었고 저희 평수 같은 경우는 12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이제 5월 18일 날 채무자가 이사를 나갔을 때 네네. 짐이 어지간한 건 다 나간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남은 짐이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이제 집행관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 나간 걸 봤으니 짐이 없다. 그러니까 노후비 산정할 때 부탁을 드린다. 좀 어렵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경매계에 전화를 해서 그 노후비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151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네. 12만 원씩 해서 네. 그 평소대로 산정이
확정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관님한테 문자를 먼저 드리고 이러이러해서 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 산정을 해주신 게 맞느냐라고 확인을 사전 말씀을 해봐야겠네. 드리고 자꾸 전화를 하면 네. 이제 집행도 나가고 바쁘신데 그러실 것 같아서 문자로 저는 먼저 사정 얘기를 드리고 시간차를 두고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했어요, 일찍. 그랬더니 이제 문자는 이미 보고 계셔가지고 인지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막상 가면 짐이 많아서 네. 노무자들이 신경질을 낸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집행관님은 집행관님 나름대로의 입장을 얘기해 주신 거고 근데 분명히 짐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150만 원이 발생한다는 게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8만 원 정도는 내병은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나중에 이제 강제 집행 절차가 끝나면 뭐 쓸모없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제 유체동산 경매 절차를 밟아서 제가 낙찰을 받아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 끝나야 법원에서 나머지 금액을 내 통장으로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선은 150을 낸 거네. 그렇죠. 결론은 150은 됐는데 나중에 거기서 한 환급을 좀 50만 원 받을 수 정도는 있겠어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차량 운반 비용 30만 원, 직비들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20만 원, 50만 원을 보관 업체에다가 네. 이제 비용이 또 발생이 된 거죠. 집행하는데 총 든 돈은 200만 원 정도는 우선 납부를 하신 거네. 앞으로 따지면 200만 원 가까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강제집행 신청하고 하면서 예납금 들어간 게 네네. 뭐 13만 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나중에 제가 낙찰 받아서 이거를 폐기 처분하는데 네. 한 20만 원 정도 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얼추 200 가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급받는 돈으로 비용도 처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총 드는 돈은 한 200 정도 든 거고 선생님이 이번에 명도하면서 네. 처음 낙찰받은 물건에서 맞아요. 강제 집행이 또 네. 나왔어요. 네. 이게 흔치 않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네. 좀 하거든요. 채무자와 얘기하는데 잘 얘기 안 통했던 사람이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들어요. 얘기할 때 공격적이거나 뭐 거친 스타일도 아니신데 네. 거주하셨던 분은 채무자분이 거주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미올 때를 수업을 받고 이게 첫 물건이었고 9번의 폐차를 하고 이제 낙찰받은 물건이라서 너무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네. 너무 좋아했고 이제 남다른 이제 애착이 있는 물건이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되돌아보면 담력도 키워준 것 같고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네. 지금 강제집행을 딱 하고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장수의 눈빛이에요. 오늘 지금. 입성을 했잖아요, 네, 집에. 왜냐면 그렇죠. 이 집을 낙찰받기까지 그냥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면서 10분, 네. 20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래, 오늘 시간 우리 넉넉히 네. 있으니까. 네, 왜냐면 이 네. 물건을 몇 날 며칠 검색을 해서 그렇죠. 몇 번씩 받고 맞아. 그 다음에 고민 끝에 제 친구의 조언도 얻고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입찰을 또 해서 1등을 해서 제가 또 셀프 등기까지 했고 그렇죠. 그리고 셀프 이- 등기를 예. 2번이나 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예. 이제 한쪽 눈 감고 하실 수 있어요. 거의 법무사예요.